혹시 나는 흙수저라서 안 돼, 혹은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눈앞의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셨나요? 하지만 여기 우리와 똑같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시작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단돈 70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현실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 경제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바로 현대의 창업주 아산 정주영 회장입니다. 대체 무엇이 평범한 시골 청년을 위대한 거인으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영상은 그가 평생 목숨처럼 지켜온 6가지 인생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그런 이야기가 아닌 당신의 인생을 바꿀 진짜 지혜를 찾고 계신다면 잠시 채널을 멈추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은 당신의 현실을 기회로 바꾸는 생각의 힘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한계를 부수는 용기를 선물할 것입니다. 혹시 나는 흙수저라서 안 돼, 혹은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눈앞의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셨나요? 하지만 여기 우리와 똑같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시작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단돈 70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현실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 경제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바로 현대의 창업주 아산 정주영 회장입니다. 대체 무엇이 평범한 시골 청년을 위대한 거인으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영상은 그가 평생 목숨처럼 지켜온 6가지 인생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그런 이야기가 아닌 당신의 인생을 바꿀 진짜 지혜를 찾고 계신다면 잠시 채널을 멈추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은 당신의 현실을 기회로 바꾸는 생각의 힘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한계를 부수는 용기를 선물할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현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부자는 현실을 바꾸려 하고 가난한 사람은 현실에 그저 순응합니다. 모든 운명의 차이는 바로 이 작은 생각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단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눈앞에 닥친 어려움, 텅 빈 통장 잔고, 내세울 것 없는 학벌, 평범한 집안, 보잘것없는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이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그들의 시야를 가립니다. 그들은 현실이라는 이름의 벽 앞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더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주 젊은 시절부터 생각했습니다. 현실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억 속 어린 시절은 늘 차가운 흙냄새와 배고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 얼어붙은 논두렁을 맨발로 밟으며 소를 몰던 그 시절, 하늘은 유난히 낮게 느껴졌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은 늘 모자랐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환경을 저주하고 그런 현실을 원망하며 평생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나는 그 척박한 땅 위에서도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어떤 이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이는 나처럼 흙조차 제대로 만져보지 못하는 현실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분명 누군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차이가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현실을 탓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다. 시대가 나를 버렸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운이 없었다. 그러나 부자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바로 그 질문의 차이가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사고방식을 훈련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일을 만들면 되고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빌려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나에게 단지 아직 해보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생각 하나를 무기 삼아 나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쳐 무작정 떠났던 3번의 가출이 실패로 돌아가고 4번째로 서울 땅을 밟았을 때 내 손에는 단돈 70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 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의 신념이었습니다. 현실만 본다면 시골뜨기 청년이 서울로 올라가는 일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눈앞의 비참한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됩니다. 나는 지도 한 장 없이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걷고 또 걸어 마침내 한양 땅에 도착했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며칠을 굶어 배고픔에 쓰러질 뻔하면서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는 춥고 배고픈 현실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미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첫걸음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 맡은 일은 쌀가게의 배달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쌀 포대를 나르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단순한 자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세상을 배우는 첫 번째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쌀을 배달하면서도 주인의 거래 방식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가 어떤 말로 손님을 대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하는지, 심지어 손님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관찰하고 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첫 번째 경영 수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의 고생만 봅니다. 하루하루의 고단함에 매몰되어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고생 속에서도 길을 봤습니다. 부자의 사고는 항상 현실보다 한 걸음 앞을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문제를 보면 좌절하고 부자는 문제를 보면 해결책을 찾습니다. 나는 늘 그 차이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배울 게 많다. 이 생각 하나로 나는 모든 역경을 견뎌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통장 잔고인가요? 만족스럽지 못한 학벌인가요? 아니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직장인가요? 좋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현실을 탓하고 남과 비교하며 시간을 허비할 시간에 그 현실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찾아내고 그것을 실행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꽉 막힌 현실의 벽을 부수는 위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위기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부자는 위기 속에서 움직이고 가난한 사람은 위기 앞에서 멈춥니다.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위기는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을 드러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두려움에 빠져 몸을 움츠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멈추고 부자는 위기를 만나면 움직입니다. 나는 그 차이를 내 온 삶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1950년대 끔찍했던 전쟁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나라는 온통 잿더미였습니다. 길이란 길은 모두 끊어졌고 다리는 무너졌으며 공장은 검은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 앞에서 누구나 이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은 없다고,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졌다는 것은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폐허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그림이든 새로 그릴 수 있는 하얀 캔버스가 펼쳐졌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때 나는 작은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대문 근처의 좁고 허름한 사무실에서 일하던 시절이었죠. 직원은 고작 10명 남짓이었고 자본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바로 지금 이 기회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물러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며 멈춰 서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용기 있는 자에게는 역전의 기회가 됩니다. 그때 나는 미군 시설 재건 공사를 따내기 위해 밤낮으로 발로 뛰었습니다. 신발 밑창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관공서를 드나들었고 담당 공무원을 붙잡고 이 일은 우리 현대건설이 꼭 해야만 한다고, 우리에게는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열정과 책임감이 있다고 간절하게 설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시기에 무슨 공사를 하겠다는 거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혼란 속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내가 걷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국 끈질긴 노력 끝에 나는 미군 물자 창고 복구 공사를 따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변변한 장비 하나 없었고 일할 사람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나는 미군 부대 앞에서 폐차 직전에 중고 트럭 몇 대를 헐값에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트럭을 몰고 직접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짙은 새벽 안개 속에서 핸들을 잡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회다. 두려워하면 여기서 끝이고
한 걸음 나아가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 공사는 내 인생을 바꾼 첫 번째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과감하게 움직였던 그 선택이 작은 회사를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위기를 피하지 않는다. 위기 속에서 움직임을 만든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결국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 뒤로도 나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중동 진출을 결정했을 때가 그랬습니다. 많은 이들이 극구 반대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무슨 건설을 한다는 거냐? 당신은 미쳤구나. 하지만 나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신념을 믿었습니다. 그때 나는 직접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사막의 열기,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공사 규모. 그곳에서 나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심장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대한민국의 작은 건설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장비도, 인력도, 경험도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해내지 못할 일은 없다. 나는 현장에서 직접 일꾼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낮에는 섭씨 50도를 넘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 일했고, 밤에는 쏟아지는 별빛 아래에서 웅크리고 앉아 도면을 다시 그렸습니다. 어떤 날은 거대한 모래폭풍에 텐트가 통째로 날아가고 아끼던 장비가 고장나서 하루 종일 작업을 멈춰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내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말이 떠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만 길은 열린다. 그 공사는 결국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고 대한민국의 이름이 중동의 뜨거운 사막 위에 자랑스럽게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얼굴이라는 것을. 가난한 사람은 위기가 오면 주저앉아 불평합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러나 부자는 위기를 철저히 분석합니다. 이 위기 안에 어떤 가능성이 숨어 있는가? 그 한 줄기 생각의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코로나 팬데믹,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취업난, 혹은 개인적인 사업의 실패. 우리 젊은 세대의 삶에는 늘 위기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때 멈춰서서 불평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혼란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찾아 과감히 움직이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움직이는 자만이 살아남고 움직이는 자만이 성장합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시간에 대한 철학입니다. 부자는 시간을 투자하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내가 평생을 살며 가장 절실히 깨달은 진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 나는 젊은 시절 돈이 없었습니다. 밥을 굶는 날도 셀 수 없이 많았고 비 오는 날 갈 곳이 없어 처마 밑에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시간이 없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다고 불평하지만 진짜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헛되이 쓰는 사람이라는 걸 일찍부터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시계를 보며 살았습니다.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고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까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남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말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곧 기회였고 그 기회는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 회사가 한창 성장하던 시기에 공장 증축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자금도 부족했고 인력도 한정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나중에 하자, 여유가 생기면 하자며 일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밤낮으로 도면을 검토하고 자재를 구하러 발로 뛰고 심지어는 현장에서 직접 시멘트를 나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직원이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더 준비한 다음 시작하면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준비는 하면서 가는 거야. 멈춰 있으면 기회는 영원히 지나가 버린다. 그 결정은 결국 옳았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완공할 무렵 정부에서 산업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건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때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현대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힘이었습니다. 남들이 망설이고 주저하고 쉬는 동안 나는 움직였고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항상 시간의 흐름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들은 시간을 때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의미 없는 만남, 목적 없는 웹서핑, 자극적인 영상들로 하루를 채웁니다. 하지만 부자는 시간을 쌓기 위해 삽니다. 나는 젊은 시절 동네 다방에 모여 앉아 할 일 없이 시간을 죽이는 친구들을 자주 봤습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힘들다. 기회가 없다.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뭔가 해보자.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그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었습니다. 반면 나는 매일의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 살았습니다. 그렇게 쪼개진 시간의 작은 조각들이 쌓여 지금의 현대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세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부자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 시간을 만든다.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늘 말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하루가 짧고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하루가 길다. 내가 현대를 세우는 동안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지만 그 시간 안에서 나는 48시간의 일을 했습니다.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집중입니다. 한번 일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끝을 봤습니다. 중간에 멈추거나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 무서운 집중력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1970년대 초 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 무슨 고속도로가 필요하냐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시간을 믿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한다. 그 한마디로 나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일을 밀어붙였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비난 속에서도 나는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비가 오면 현장에 비닐을 덮고 일했고 눈이 오면 삽으로 길을 파며 일했습니다. 시간은 내 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산업의 혈관이 열렸고 나라 전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고 시간을 이용하는 사람은 기회를 만든다는 사실을. 나는 한 번도 나중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단어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나중을 믿고 부자는 지금을 믿습니다. 내가 현장에 있을 때 늘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그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돈처럼 쓰십시오. 그러나 돈보다 더 소중히 다루십시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단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보며 시간을 때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당신의 미래를 위해 시간을 쌓고 계신가요? 부자가 되는 길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지금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일어서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시간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친구가 되게 하십시오. 네 번째 비밀은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다루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부자는 돈을 좇지 않고 돈을 부립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돈을 산더미처럼 많이 번 사람도 있었고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성공한 듯 보였지만 어떤 이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돈을 다루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올바로 쓰면 사람을 살리고 잘못 쓰면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합니다. 부자는 돈을 수단으로 보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봅니다. 바로 이 작은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돈을 벌기 위해 일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늘 일을 잘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일이 잘 되면 돈은 자연히 따라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돈을 먼저 좇으면 일은 망가지고 결국 사람도 무너집니다. 1950년대 중반, 내가 서울 시내에서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다 망가져가는 낡은 트럭을 몰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절박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차를 꼭 고쳐야 하는데 지금은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나중에 돈을 벌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회장님, 저런 말 믿으면 손해봅니다. 공짜로 해주면 우리만 바보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 남자의 절박한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돈은 나중 문제야. 지금은 저 사람의 신뢰를 쌓는 게 더 중요해. 그렇게 나는 무상으로 그 차를 완벽하게 수리해 주었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가 한 무리의 트럭을 몰고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사업이 정말 잘 풀렸습니다. 이번엔 제 회사 차량 전부를 사장님께 맡기러 왔습니다. 그 한 번의 신뢰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 돈을 좇지 않아야 오히려 돈이 나를 따라온다는 것을. 부자는 돈을 부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에 끌려다닙니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돈을 종처럼 써라. 주인처럼 모시지 마라. 돈을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돈의 노예가 되고 자유를 잃게 됩니다. 나는 돈을 쓸 때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돈은 움직여야 산다. 둘째, 돈은 남을 이롭게 해야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정직한 거래, 미래를 위한 신뢰의 투자, 그리고 사회와 남을 위한 사용. 그것이 내가 평생 돈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나는 조선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는 변변한 조선소 하나 없었습니다. 일본, 영국, 노르웨이 같은 해운 강국들의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배를 만든다고 그건 불가능하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조선소를 짓는 데는 수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지만 국내 금융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고 꿈을 접는다면 그건 가난이 아니라 두려움에 지는 것입니다. 나는 세계 각국을 돌며 투자자들을 설득했습니다. 런던의 냉정한 은행가들은 내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라는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면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보시오. 우리는 당신들이 철갑선을 만들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철로 만든 배를 만들어 일본을 물리친 민족이오. 이 잠재력을 믿어주시오. 그 한마디에 그들은 의아해했지만 결국 나의 진심과 신념을 믿어주었습니다. 나는 돈을 단순히 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교환하는 과정으로 봤습니다. 돈은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땀이 담긴 신뢰의 증표입니다. 신뢰를 가진 사람은 돈이 없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손에 쥐고 있어도 결국 무너집니다. 나는 한 번도 돈을 쌓아두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은 순환해야 세상을 움직입니다. 돈이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고 강물처럼 흘러야 생명을 가집니다. 나는 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돈을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공장 확장이든 인재 육성이든 사회 환원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돈은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연료였습니다. 여러분, 월급과 연봉에만 목숨 걸고 계신가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신뢰 자산입니다. 당신의 일에서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십시오. 정직한 거래와 굳건한 신뢰를 쌓을 때 돈은 당신을 귀찮을 정도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돈으로 자신을 꾸미려 하지 말고 돈으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세상을 바꾸십시오.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 바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사람을 보고 믿고 때로는 실망하며 배웠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사람을 보며 배웠습니다. 돈, 기술, 명예,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곁에 둔 사람이 곧 당신의 미래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은 대부분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이 진리를 수없이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사람을 잘못 믿었다가 큰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실패의 과정에서 나는 단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믿되 눈을 똑바로 열고 믿어야 한다. 1950년대 후반 내가 작은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현장 감독이 나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현장에선 절대로 이윤이 남지 않습니다. 자재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복에 사람의 신뢰는 돈보다 값진 거야. 이번에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내 말대로 묵묵히 일을 마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공사를 맡겼던 발주처가 우리의 정직함과 책임감에 크게 감동해서 다음에 훨씬 더 큰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결국 이렇게 신뢰로 쌓이는 것입니다. 나는 늘 사람을 볼 때 세 가지를 유심히 봤습니다. 첫째, 위기 때의 태도. 둘째, 돈 앞에서의 행동. 셋째, 남의 공을 인정하는 마음.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평소 나는 늘 사람을 볼 때 세 가지를 유심히 봤습니다. 첫째, 위기 때의 태도. 둘째, 돈 앞에서의 행동. 셋째, 남의 공을 인정하는 마음.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모두가 좋은 사람인 척, 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의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내가 현대를 세우는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 중 나를 살린 사람도 있었고 나를 배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1967년 중동건설 진출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한국 기업이 중동에 나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라 불렸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자금도, 기술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좁은 땅을 벗어나 바다를 넘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때 내 곁에는 한 젊은 통역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어가 유창하지도 않았고 해외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단 한 가지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밤을 새워가며 두꺼운 계약서를 번역했고 외국인과의 회의를 위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수십 개씩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쿠웨이트 고속도로 공사를 따내는 그 역사적인 순간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현대의 첫 번째 해외 인재야. 사람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늘 젊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 더 오래 간다. 왜냐하면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통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면 돈이 떨어지는 순간 관계도 끊어집니다. 그러나 신뢰와 존중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무리 큰 위기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얻기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나는 배신도 수없이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갔고 어떤 사람은 나의 믿음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아픈 경험조차 내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통해 배운 교훈은 그 어떤 책에서도 얻을 수 없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1970년대 초 한 젊은 엔지니어가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회장님, 우리는 언제까지 일본 기술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엔진 설계를 해야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간부들은 반대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이미 검증된 일본 기술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젊은이의 반짝이는 눈빛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좋다. 자네가 책임지고 한번 해봐라. 그는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했고 결국 그의 손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엔진이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현대자동차가 세계로 나아가는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사람이 곧 가능성이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성장을 돕고 당신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에너지를 뺏고 당신을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고를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 실패를 통해서만 사람을 보는 진짜 눈이 생깁니다. 부자는 사람을 기회로 보고 가난한 사람은 사람을 의심으로 대합니다. 결국 모든 성공은 사람으로부터, 모든 실패도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비밀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근원적인 힘, 바로 신념의 이야기입니다. 이봐, 해봤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신념입니다. 나는 인생을 살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자본이 바닥났을 때도 있었고 믿었던 계약이 끊겼을 때도 있었으며
온 세상의 비난을 받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나를 굳건히 버티게 한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념이었습니다. 신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며 위기 속에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연료입니다. 1965년 나는 중동 진출을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의 작은 기업이 해외에서 대형 공사를 맡는다는 건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말렸습니다. 회장님, 거긴 너무 멉니다. 실패하면 회사가 통째로 끝장납니다. 나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평생 이 자리에 머물 뿐이니까요. 그렇게 나는 아무런 보장도 없는 뜨거운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신념의 진짜 의미를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낮에는 불볕더위, 밤에는 살을 내는 듯한 모래바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나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길 끝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 나는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현대는 한국 기업 최초로 중동에서 대규모 플랜트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념의 힘이었습니다. 신념이란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남들이 모두 비웃어도 세상이 등을 돌려도 자기 자신을 끝까지 믿는 힘. 나는 늘 내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만 신념은 변하지 않는다. 시장이 어렵고 정부의 정책이 바뀌고 경쟁사가 우리를 위협해도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끝까지 자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념은 운보다 강하고 노력보다 오래갑니다. 현대조선소를 처음 세울 때 일본의 한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라엔 조선 기술이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그 말이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서류를 들고 돌아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명하자. 대한민국도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때의 그 굳건한 신념이 없었다면 지금의 울산조선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현장을 돌며 거대한 배의 골격이 세워지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차가운 철판 하나하나를 만지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완성된 첫 번째 배가 드넓은 바다로 위용을 드러내며 떠나갔을 때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불가능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신념이란 바람 앞의 촛불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돈이 없어도 인맥이 없어도 신념만 있으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정주영은 운이 좋았다. 그러나 나는 대답했습니다. 운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만든 것이다. 내가 말하는 신념은 맹목적인 고집이 아닙니다. 냉혹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도 포기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고 주저앉는 사람, 그리고 현실을 보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후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신념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번도 될까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두 단어의 작은 차이가 운명을 갈랐습니다. 지금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이 일을 믿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가로막는 의심과 두려움을 향해 정주영 회장처럼 외치십시오. 이봐, 해봤어? 당신의 심장이 뛰는 그 일을 믿고 나아갈 때 세상은 당신의 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평생의 여정을 돌아보며 한 가지 진실을 확신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믿은 대로 살아갑니다. 돈, 명예, 지위보다 더 강한 것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나는 가난해서 시작했지만 그 마음 하나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오늘 내가 말하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진짜 부는 통장에 있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태도에서 나온다. 내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손에는 단돈 몇 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난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점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무한한 가능성을 깨우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말합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 돈보다 먼저다.
내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극심한 불안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법이었습니다. 사업이 흔들리고 환율이 출렁이고 모두가 공포에 떨 때 나는 항상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세상에 영원한 위기도 영원한 번영도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통해 배웠습니다. 성공이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내 안의 욕심, 두려움, 불신, 그것들을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세상을 움직입니다. 나는 늘 내 자신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조금만 더 편하게 가자는 유혹과 여기서 멈춰도 괜찮다는 속삭임과 하지만 매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주영, 네가 여기서 멈추면 누가 이 나라에 새로운 길을 열겠느냐. 그 한마디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매일을 대하는 자세, 실패를 바라보는 시선, 사람을 대하는 진심,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 당신의 부가 됩니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실패는 나를 멈추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패는 나쁜 스승이 아니다. 다만 조금 엄격할 뿐이다. 한 번은 기자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인생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공은 비결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과정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비밀을 찾지만 사실 비밀은 없습니다. 단지 꾸준함이 있을 뿐입니다. 꾸준함은 세상을 감동시키는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실패 속에서도 자신을, 세상이 등을 돌려도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기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끝, 당신의 마음 바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변합니다. 꿈을 꾸고 도전하고 그리고 끝까지 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크면 세상이 따라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국 모든 길은 단 하나의 진실로 향합니다. 진짜 부는 통장에 쌓인 돈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용기, 위기를 기회로 보는 지혜,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신념이라는 것을요. 오늘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가장 큰 울림을 얻으셨나요? 가슴에 가장 깊이 박힌 한 가지 문장, 혹은 내일부터 당장 당신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단 하나의 다짐은 무엇입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그 소중한 다짐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용기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지혜의 광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위대한 도전을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